한인타운 인근에서 산책하던 60대 한인 남성이 피습당해 일주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계자들이 LA시청에서 비즈니스 믹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소상공인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한 무더기 소송에 가게 문을 닫아야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해상 봉쇄가 효과를 보고 있고 이란은 미국과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조치에 이란은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공식 메시지에서 호르무즈의 새 질서를 수립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최근 LA에서 한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인타운 인근에서 산책하던 60대 한인 남성이 피습당해 일주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4시쯤 LA 한인타운 인근 메디슨 애비뉴 길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솔로몬 김 씨는 산책 중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60대 라티노 용의자가 분사한 페퍼 스프레이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용의자는 김 씨가 들고 있던 막대기를 빼앗아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났습니다.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0일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60대 용의자를 흉기 사용 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지난 22일 LA 다운타운 길거리에서 흑인 노숙자의 무차별 폭행으로 숨진 80대 한인 사건에 이어 또 길거리에서 한인이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한인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소수 인종의 투표권을 보호해온 투표권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인종을 고려해 흑인 다수 선거구를 보장하도록 한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획정안을 무효화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인종 간 투표 격차가 사라진 만큼 차별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입증될 때만 투표권법 위반을 인정하겠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상 선거구 획정 시 인종 고려를 제한한 이번 판결로 공화당 주도의 주 정부들이 의석 확보에 유리한 선거구 재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가 76일간 이어진 셧다운 종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연방 하원은 국토안보부에 대한 오는 9월 30일까지의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오늘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앞서 연방 상원을 통과한 것으로 다시 상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문구 조정을 거친 후 백악관으로 이송됩니다. 앞서 상원은 3월 27일 비쟁점 대상인 교통안전청,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 비밀경호국 예산을 포함한 국토안보부 연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쟁점이 됐던 이민세관 단속국과 세관 국경보호국 산하 국경순찰대의 예산까지 모두 포함돼야 한다며 반대해 이 예산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계자들이 LA시청에서 비즈니스 믹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커뮤니티 간 유대 강화를 통해 체감 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경기 반등 효과로 미국은 올 상반기 2%대 GDP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소비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0.6% 하락한 2.1%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경제 수준은 성장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경기가 좋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는 체감 경기가 악화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한인 업체들의 경우 이보다 더 둔화된 체감 경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류 도매업 등 저가 중심형 제품을 공급 또는 서비스업에 집중했지만 관세 등 외부적인 영향으로 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입니다. 한인 경제인들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타 커뮤니티와 협업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는 어제 제1회 비즈니스 리더 믹서 행사를 갖고 멕시코 커뮤니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망을 확대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멕시칸입니다. 한인 비즈니스맨들이.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참 좋은 관계를 앞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고 또 실제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한인하고 커뮤니티하고 멕시칸 커뮤니티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더욱더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Koreans and the Hispanic community are very entrepreneurial, right? So there's a lot of business owners that are Korean, and it's that spirit that sort of feels like it's a good match to get these groups together. 멕시코 정부 측도 한인 커뮤니티의 이러한 움직임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Both Korea and Mexico are close friends because we are going to play together in the World Cup and because the future of Korea and of Mexico in Los Angeles is very close tied together. 양측은 어제 비즈니스 믹서를 통해 투자 등 사업 운영 자금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협의했고 양국 정부 조달 사업 입찰 참여 등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또한 멕시코 제품을 한인 커뮤니티에 유통할 수 있는 판로, 한국 제품을 멕시코 현지에 공급할 수 있는 판로를 확대하고 북중미 월드컵 기간에는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그동안 내부적인 커뮤니티 역량 확대에 집중하면서 타 커뮤니티와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기회가 한인 커뮤니티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상공인들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한국과 멕시코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 내 소상공인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한 무더기 소송에 가게 문을 닫아야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특정 개인과 법률 회사가 수천 건의 소송을 독식하고 있어 보상금을 노린 기획소송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취재 결과 보상금을 노린 기획소송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뿐 아니라 최근 업체가 발행한 상품권을 사용 후 $15 미만이 남을 경우 소비자가 원하면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 만일 업소가 환급을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 업소들의 경우 식비 상품권을 판매나 제공했다면 예를 들어 $50의 상품권의 경우 소비자가 $38를 소비해 남은 $12를 거슬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10에서 올해 $15로 환불 금액이 늘어나 종업원이 교육을 받지 못해 다음에 오실 때 사용하라고 하거나 안 된다고 하면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소송과 변경된 법을 잘 모르는 업주들을 노린 특정 개인과 법률 회사의 악질적인 활동은 최근 경기 악화로 더욱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한 남성이 무려 1,800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매닝 법률 그룹은 전문 원고들을 대리하며 지난해에만 1,000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LA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는 업주들에게 시정기한을 부여하는 등의 구제 법안이 발의됐지만 장애인 단체와 시민권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LA 지역 한인 업주들은 장애인과 노인, 아동 관련 소송에 직면할 경우 업소에 오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이길 확률이 낮아 소송 진행 조사가 어렵고 특히 장애인 관련 소송의 경우 $5,000 미만으로 합의하자는 변호사들이 많다며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가계 수입 감소에 공사 비용까지 필요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소송은 지속되고 있어 폐업을 고민 중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해상 봉쇄가 휴거를 보고 있고 이란은 미국과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는 60일 시한이 곧 끝나는 것과 관련해 휴전증이라 이 기간도 연장된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 휴전을 깨고 싶냐는 질문에 이란은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 했습니다. 다만 이란 지도부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아 협상에 문제가 있다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포기가 협상 레드라인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Can't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ir economy is crashing. The blockade is incredible. The power of the blockade is incredible. 이란전을 비판한 메르츠 독일 총리와 신경전도 이어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이란 핵위협 제거에 덜 간섭하고 러우 전쟁을 끝내는데 더 시간을 써야 한다 했습니다. 독일은 물론 이탈리아, 스페인주 등 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전 세계 미군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미 국방부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통수권자 명령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의회 승인 없이 미 대통령이 전쟁할 수 있는 60일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미 국방장관은 이란과 휴전 중이라 이 시한 역시 멈춘다 했습니다. We are in a ceasefire right now, which our understanding means the 60-day clock pauses or stops in a ceasefire. 미 민주당에선 바로 승인을 받으란 입장이라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The 60 days runs maybe tomorrow, and it's going to pose a really important legal question for the administration. 이란과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중 국내외 마찰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미국의 조치에 이란은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공식 메시지에서 호르무즈의 새 질서를 수립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테헤란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를 규탄하는 집회입니다. 이란 고위 관계자는 미군의 해상 봉쇄를 해적 행위로 규정했고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경고하며 전례 없는 군사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If the U.S. persists in its stubborn behavior, rejects Iran's conditions, and continues its maritime piracy, the response will soon be both decisive and different in nature.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도 나섰습니다. 페르시아만의 날을 맞은 성명에서 미국의 공격이 수치스러운 패배로 끝났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 새 관리 체계를 세우겠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제거를 원하는 핵과 미사일 기술을 국가적 자산으로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هستیم و بیگانگانی که از هزاران کیلومتر دورتر طمعکارانه در آن شرارت می‌کنند جایی در آن ندارند مگر در قعر آب‌هایش. 이스라엘 공습에 사망한 아버지 뒤를 이은 모즈타바는 아직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 반대파인 혁명 수비대가 권력 흐름을 주도하는 가운데 이란은 이번 주말 미국에 전달할 수정 협상안을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핵능력 포기와 같은 실질적 양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지난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인공지능 챗봇 오픈AI의 챗GPT가 범행 계획에 개입했는지를 두고 수사당국이 형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법무장관 제임스 우스마이어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챗GPT가 범행 계획에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스마이어 장관은 챗GPT가 범행 전 총격범에게 상당한 조언을 제공했다며 화면 반대편에 사람이 있었다면 살인 혐의로 기소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범행 용의자인 피닉스 이크너는 챗GPT에 총기와 탄약의 종류, 총격에 적합한 무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
캠퍼스 내 표적이 될 만한 장소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전례 없는 사례라는 평가입니다. AI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도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오늘 LA 지역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LA 지점은 오늘 산타모니카에서 현지 주류와 한인 여행업계 관계자 50여 명을 초청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오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합리적인 가격과 프리미엄 서비스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최근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 상황을 파트너사와의 협력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브라이언 김 LA 지점장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앞세워 LA와 인천 노선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현지 시장 점유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로 주목받은 정지선 셰프가 미식과 공연이 결합된 특별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정지선 셰프가 다음 달 31일 오후 5시 30분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의 프리미엄 공연장 페창가 서밋에서 라이브 셰프 쇼를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요리 시연을 넘어 최고급 식재료와 비법 양념을 활용한 4코스 요리를 현장에서 완성하는 라이브 퍼포먼스로 꾸며집니다. 관객들은 요리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것은 물론 완성된 메뉴를 직접 시식하는 특별한 경험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정 셰프는 방송과 레스토랑을 넘나들며 실력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은 인물로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중식 요리 스타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식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공연으로 요리를 사랑하는 관객은 물론 색다른 문화 경험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티켓은 $225부터 시작하며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어제까지 5일 연속 떨어졌던 다우존스가 오늘 단 한 번의 상승으로 5일간의 낙폭을 모두 만회하며 랠리 모드를 주도했는데요. 그 결과 어제까지 주간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렀던 3대 지수는 모두 플러스 구간에 진입했고 그중 내스닥과 S&P 500은 나란히 3일 만에 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국제유가와 국채금리는 오랜만에 동반 하락했습니다. 전망치를 크게 믿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무려 57년 최저치를 기록했고 1분기 GDP 속보치는 예상에 못 미쳤지만 전분기 대비 4배 급증한 2%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개인 소비 지출은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고 시카고 PMI는 기대치를 하회한 2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발표된 경제지표들의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렸는데요. 여기에 매그니피선 세븐 중 4종목이 실적을 발표한 후 2종목은 하락하고 2종목은 상승하는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출발과 함께 자극됐다가 잠시 가라앉았던 매수 심리는 중반부터 다시 불붙기 시작하며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내스닥까지 랠리모드로 이끌었고 마감 후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6일 만에 포모 현상이 재작동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